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기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여러분, 2학기 수업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교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동안 세 단원을 거쳤어요. 당시 단원부터 방정식, 그 다음에 도형방정식까지 오면서 중요한 1학기의 핵심은 뭐냐면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정식을 얼마나 이제 잘 풀 거냐,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적인 영역까지, 기하적인 영역까지, 도형의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어떤 방정식을 해결하는, 자, 그런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2학기에는 조금 많이 바뀌어요. 자, 이제 우리 2학기 들어와서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번째 단원이 뭐냐면, 자, 집합과 명제. 자, 집합과 명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원이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원이 뭐냐면 경우의 수. 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좀 자기가 못해왔다 해도 사실 2학기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혀 좀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자, 집합과 명제에서는 이제 집합이라는 당연히 명제도 이제 새롭죠. 전혀 새로운 단원이 들어오는데, 얘는 완전히 기초예요. 수학에서 정말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하면 바로 이번 단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수학이라는 것을 뭐로 기초로 봤냐면 숫자예요. 수라는 걸 기초로 봤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얘를 기초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로 인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뒤에 나오는 이제 함수라는 것을 숫자 베이스가 아니라 집합이라는 베이스 안에서 설명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제까지 배우게 되는데 이 네 번째 단원에서는 당연히 기초를 배우는 거지만 이 명제라는 것도 사실은 집합과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게 되면 이번 단원이 잘 마무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울 때 항상 집합을 공부하고 나서 명제를 공부하면서 집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단원은 우리가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다.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많이 배웠어요. 자, 그러면서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굉장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함수라는 것을 보는 눈이라고 할까요? 수학을 보는 눈? 함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수학을 볼겠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어디랑 연결되냐면 우리가 이제 미적분 파트랑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적분의 어려운 문제는 뭡니까? 이 함수를 기초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1학년 때 이 함수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미적분을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좀 힘들 수 있다. 응용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이게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집합 명제 함수라면 경우의 수는 또 다른 나눠죠.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확률과 통계라고 해서 또 배운 거죠. 문이과 공통입니다. 확률과 통계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간이 되는 거. 확률을 계산하려면 뭘 이용하는 거?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확률을 계산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계산이 되어야 확률이 계산이 가능하고 확률이 계산이 되어야 통계적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경우의 수도 아주 기초가 되는 거고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1학기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학기 들어와서 이제 좀 수업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거꾸로 수업에서 디딤 영상을 빼놓을 수 없죠. 디딤 영상에 대한 문의도 많고 설문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여기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선생님 세 분이서 돌아가면서 찍기로 했어요. 기존의 방식 그대로 단원을 나눠서 세 분에서 돌아가서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보면서 아마도 공부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선생님은 좀 부담을 줄이고 다른 데 더 집중해서 여러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자, 디딤 영상 하면 당연히 요약노트 작성하셔야죠. 이건 강제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모듬장 정도 되면 또는 모듬 안에 멘토 정도 되면 디딤 영상을 보고 요약노트 작성하기를 희망하고요. 이 요약노트를 작성할 때는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볼 때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하는 건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수업을 다 듣고 나서 떠오르는 것을 필기하고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은 다시 돌려보기. 좀 빨리 보기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개념을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수업을 들을 때는 수업에만 집중하시고. 그죠? 나중에 정리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력도 확인하셔서 나중에 우리 생기부에 활용하시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학기 들어와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모둠 활동, 모둠 수업 활동을 좀 더 모둠 활동을 강조하자. 사실 이것을 평가로 집어넣을까 말까 뭐 회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거꾸로 수업을 통해서 모둠 활동, 서로 협업이죠. 협력하는 거죠. 자, 협력을 통해서 좀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1학기 때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루어지는 조도 있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강조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개별 과제 프린트가 예전에 나가고 거기 안에서 모든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얘들아 모든 과제 먼저 해라 라고 했지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모든 활동지가 따로 있어요. 자, 모든 활동지가 수업 시간에 나가고요. 자, 모든 활동지를 다 푼 모둠부터 교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자, 확인을 해요. 그럼 확인하러 갑니다. 제가 다 풀었어요. 가서 보고 그 중에서 제일 좀 부족한 친구, 많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질문합니다. 이 문제 풀 수 있는지 확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과제가 주어지면 당연히 잘 푸는 친구는 금방 풀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못 푸는 자기 모둠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줘서 다 모든 모둠원들이 다 알았다 정도 될 때 확인을 요청하는 거고 제가 그때 가서 확인해보고 이 친구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다 아는구나 라고 확인되면 그때 다시 뭐가 나가는 겁니까? 네, 개별 프린트가 나갑니다. 개별 과제 개별 활동지가 나가는 거죠. 이건 1학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도장받는 것까지는 1학기 형태가 그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좀 달라진 게 뭐예요? 네, 모둠 활동지를 먼저 주고 이것을 확인받은 모둠에 한해서 개별 과제 프린트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중단원 마무리 하기 전에 뭐가 나가냐면 멘토 멘티 활동이 나갑니다. 자, 멘토 멘티 활동이라고 해서 2명씩 짝져서 또는 뭐 홀수 명인조는 3명이 짝져서 멘토 멘티 활동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르쳐주고 하면서 풀이를 한 장으로 프린트 한 장으로 서로 가르쳐주면서 푸는 멘토 멘티 활동이 아마 중단원에 한 번 정도 1회 정도 잡혀 있을 거고요. 그거 한 날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꼭 모둠 토의 과제 수행 과제라고 할까요? 수행 활동을 실시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평가 항목으로 원래는 수행 평가로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조금 모둠을 평가하는 건 아무래도 좀 이견이 많기 때문에 얘는 수행 평가로 집어넣지는 않습니다만 이 활동 과제의 내용은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참고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활동했던 과제의 내용을 지필고사에 여기 시험에 출제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우리가 유도하겠다. 멘토 멘티 둘이 짝져서 하고 그 다음에 4명이서 같이 모둠에서 같이 활동하는 이런 시간을 아마 중단원 마무리 하기 전에 1시간 정도씩 매 중단원마다 가질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원 마무리도 그냥 기존처럼 아마도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있고 대신 문제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좀 어려운 문제도 다루게 되는 좀 심화학습도 다루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 몇 개를 빼오고 그 다음에 중단원 마무리에서 뭐 심화 문제도 좀 다루게 되는 자, 어려운 문제도 좀 다루게 되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들이 바꾸려고 좀 수업을 바꿔보자, 애들이 더 참여하게 해보자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바뀌지 않으면 수업은 1학기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강의식 수업이랑 거꾸로 수업이랑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선생님들 같이 좀 더 다르게 이번에는 이번 학기에는 좀 더 열심히 해보자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우리 다 같이 기뻐하는 그런 2학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